불구속 부공판 사기에 대한 혐의라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문제없이 살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칙을 잘 따라야 하고 그에 대하여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형태를 따져보고 비교를 하시겠지만 형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방어를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건이 있지만 남을 속이고 기망하는 행위로 이익을 추구하게 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윌는 사기라고 하며 불구속 부공판 등과 같은 내용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라는 것은 타인을 기망할 때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타인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언정 상대의 재산에 손실이 생기게 되었다면 오해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인과 오해로 하여금 고소가 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너무 큰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고 개인이 처한 위기 자체를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재산 범죄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개인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더는 정상적인 삶을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불구속 부공판에 대한 상황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형사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관련 기관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분으로 각각에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양방의 진술과 기타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를 따져보게 되는데요. 혐의를 따진 과정에서 기소나 불기소 등의 의견을 같이 첨부하여 검찰로 송치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검찰에 송치가 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피의자의 신분에서 도망을 간다거나 잠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을 하게 된다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구속 조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진행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불구속으로 바뀌어 변경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것이 바로 구공판입니다. 구공판이라는 것은 정식 소송 절차를 청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검사가 법원을 상대로 공소장을 내게 되었다면 공소장과 관련된 내용이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구공판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다면 일주일 안으로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구공판이 아닌 불구속 약식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결정한 내용이 확정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구속 부공판으로 진행되게 되면 자신은 이제 무죄라고 판단합니다. 구속이 필요 없다는 상황을 재판부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인지를 하거나 판단하게 될 경우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사기라는 혐의 자체가 타인을 기망하고 속여가며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해당 행위로 하여금 받게 되는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기본 형량을 보더라도 그리 낮지 않은 처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구속 구공판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여 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행한 일이 맞다면 유죄 판결이 떨어지게 되고 민사소송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사까지 가게 된다면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만 합니다. 구속을 방어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기망의 의사가 없었는데 오해로 하여금 불거진 문제라며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 금원을 주고받는 과정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던 것인지 별도의 기망이나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모두 검토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나의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이 적용되게 되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5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을 만들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을 피할 수 없게 되고 50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서라도 사전 방어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구속 후 공판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도 모두 중요한 것이 형법 위반의 사례입니다. 이를 다 대처하지 못한다면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일이 될 수 있기에 미리미리 방어하고 정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시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알은 많은 분들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는 곳입니다. 형사는 물론 민사 사건에 대해서도 경험이 풍부한 이들이 함께하는 만큼 어렵지 않게 정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AL은 법적인 문제 해결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톡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응답해 드리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어려움을 모두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